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 오늘은 63페이지 우측에 권리금 보호. 먼저 권리금 보호 못 받는 애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권리금 보호를 못 받아요. 그리고 국가 등 국가 지자체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이 안 되니까 권리금 보호를 못 받고, 근데 전통시장은요?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된다. 권리금 보호 받는다. 전통시장은. 그리고 이제 권리금에서는 요 세 명이 삼각관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임차인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자기한테 넘기래. 야, 권리금 줄게. 넘겨. 그래서 권리금 주고 넘기고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할 때 그때 권리금 주는 거다.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못했대. 그럼 권리금도 못 주는 거지. 이런 경우에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인가 보증을 요구해요. 현저히 객감놀 왕창인 거야. 자, 이렇게는 정상적이었어. 기존 임차인과는. 이렇게 바뀔 때 현저히 고액의 차인가 보증금을 요구해요.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 현저히 고액의 차인가 보증금을 떠안고선 그 건물에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건물에 못 들어가니까 권리금도 못 주게 되고 방해행위가 된다. 아니면 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요. 정당한 사유도 없이.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면 계약이 안 됐으니까 건물에 못 들어가죠. 권리금도 못 주게 된다. 그런 게 방해행위다. 자, 63페이지 거기 1번 우측에 임대인 방해행위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하는 거예요.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그거 주의해야 돼.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방해행위를 하는데 동그라미 1번, 2번은 쉬워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거야. 야, 권리금 나한테 내라. 방해행위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받는 거지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니라고. 임대인은 보증금 월세를 받는 거지. 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야, 권리금 주지 마. 권리금을 못 주게 해. 그것도 방해행위다. 근데 문제가 나오면 3번, 4번이 나올 거예요. 3번. 자, 네 번째 줄에 아까 현저히 고액의 차인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 그러면 건물에 못 들어가잖아. 권리금도 못 주게 돼서 방해행위가 된다. 아까 미리 설명드렸죠. 또 4번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건물에 못 들어가잖아. 계약이 안 됐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권리금도 못 주게 돼서 방해행위다. 3번, 4번이 왜 방해행위인지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아, 신규 임차인이 건물에 못 들어가니까 권리금도 못 주게 되는구나. 그렇게. 됐나요? 됐고. 근데 64페이지 좌측 상단에 2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런 경우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처음 봤어요. 봤는데 얘가 돈이 없어 보여. 야, 너는 월세를 밀릴 것 같아. 돈이 없어. 거절. 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봤는데 야, 너는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 야, 의무를 위반할 것 같아. 거절. 그게 돼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처음 본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처음 봤는데 얘가 돈이 있고 없고 싸가지가 있고 없고 어떻게 하냐고. 궁예야? 궁예? 궁예. 짐은 다 보이느라 궁예. 그거 아니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규 임차인을 임차인이 데려온 거야. 제가 데려온 이 신규 임차인은 돈도 있고 싸가지 있는 사람이에요.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제공하라고. 신규 임차인이 자기가 자기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제 또 나오면 이 정당한 사유에서도 나오면 3번, 4번이 아까 방해행위에서도 3번, 4번, 정당한 사유에서도 3번, 4번. 자, 3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자기 건물이니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 창고로 쓰겠대. 창고.
그렇게 말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지. 야, 내 건물이니까 나 이거 내가 장사할 거야. 거절. 이건 안 되는 거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1년 6개월 이상. 누가? 임대인이. 그렇게 하고 거절할 수 있다. 이따 다시 봐요. 지금은 숫자만 잘 보세요. 1년 X, 6개월 X. 그건 뭐 쉬워. 근데 16개월 그것도 X. 그럴싸하잖아. 16개월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 제가 내거든. 몇 명이긴 낚여 또. 16개월 X. 1년 6개월은 18개월이잖아.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거절할 수 있는 거다. 이따 다시 보고. 그리고 이제 4번은 임대인이 한 명을 소개해서 권리금을 임차인이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하겠대. 그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권리금을 받았잖아. 그럼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 받은 걸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소개했잖아. 임대인이 소개해서 권리금 받은 거 알죠? 자기가 소개했는데. 그래서 권리금 받은 거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 아까 동그라미 3번 다시 볼게요. 나오면 3번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최근 판례가 있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임대인이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이 창고로 쓰겠다고 말하고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창고로 쓰다가 팔았어, 건물을. 그러면 그 건물을 산 사람, 새로운 소유자, 바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에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임대인이다. 임차인이 아니라. 그리고 건물을 팔았을 때 종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다. 됐나요? 그렇게. 아직 안 나왔어. 시험에. 그 다음 밑에 3번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해서 임차인이 손해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배상액이 법에 규정돼 있어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그게 이제 권리금 계약서상 권리금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한 권리금이야. 두 가지 비교해서 낮은 거. 우리 주임법에서는 큰 거였잖아. 주임법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큰 거, 주임법이 큰 집이다, 큰 거. 상위법에서는 낮은 거라고. 왜 그러냐면 권리금이니까요. 권리금은 수천, 수억까지 가능한데 큰 거라고 하면 또 너무 커질 수 있지. 그리고 큰 거라고 하면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금액 높여서.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낮은 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비교해서 낮은 거. 그렇게. 그리고 그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3년이다. 동그라미 2번에. 임대차가 종료할 날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돼서 청구를 못하는 거고. 소멸시효 기간이 3년.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은 초창기 권리금 관련 판례예요. 초창기. 그때는 임차인에게 좀 유리하게 나왔어. 판례가. 뭐 최근은 꼭 그렇지 않지만. 자, 동그라미 3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야, 네가 누굴 데리고 와도 난 무조건 거절이야.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어. 그러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없다. 아니, 누구를 데리고 와도 거절을 할 거니까. 그죠? 그 다음 4번은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때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됐을 필요도 없다. 판례가. 초창기 판례는 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나왔거든. 그렇게. 그래서 방해행위를 할 때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됐을 필요도 없다. 5번은 우리 했던 거네. 10년으로 이제 끝났어요. 계약갱신권 행사가 안 돼. 권리금은 이거 보호받는다. 10년 제한 규정이 권리금에는 없어. 10년 제한 규정은 어디만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건만. 묵시적 갱신에도 없잖아요. 묵시적 갱신도 11년, 12년 계속될 수 있잖아. 계약갱신 요건만 10년 제한 규정이 있다. 10년으로 끝나게 되는 건 계약갱신 요건만. 권리금 보호받는다. 자, 문제가 나오면 아마 이제 6번, 7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6번, 7번이. 최근 판례니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철거 재건축을 고지했어요. 좀 오래된 건물이어서 철거 재건축하겠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거야. 레알 철거 재건축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철거 재건축 될 거니까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안 하고 건물에 안 들어간 거야. 그럼 그게 방해 행위예요? 아니라고. 가라로 철거 재건축을 고지했으면 그건 방해 행위죠. 근데 레알 철거 재건축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방해 행위가 아니다. 판례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7번은 3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권리금 보호는 못 받아. 그것도 최근 판례. 6번, 7번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고. 근데 4번 표준계약서는 상위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해요. 기억, 권리금, 국장. 그래서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거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거치고, 주임법은요 권리금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역시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거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건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거치는 거고, 권리금만 국장이 우선하니까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거다. 근데 다 권장사항이어서 사용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동그라미 1번만 좀 주의하세요. 나온 적은 없어 아직. 근데 나올만 하잖아. 상임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한다. 기억. 그래서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거다. 동그라미 1번을 주의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임법이고, 밑에 묵시역갱신과 그 다음 페이지에 계약갱신 요건 제가 주임법, 상임법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묵시역갱신. 갱신거절 통지를 주임법은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위법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뭐 숫자는 다 아세요. 근데 이걸 잘 몰라. 주임법은 임차인 쪽도 규정이 있어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야 돼. 하지 않으면 묵시역갱신이 돼요. 상위법은 그런 규정이 없어. 임차인 쪽 규정은 주임법만 있다. 그리고 이제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주임법 2년, 상위법은 1년. 그럼 이제 뭐라고 적어놔야 돼? 임대인 빼박 2년, 임대인 빼박 1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통고 같은 말 가능하다.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다고. 빼박이 아니라고. 그럼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하고, 임대인만 빼박 2년, 빼박 1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요것도 또 차이점이야. 2기 차임액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역갱신 인정이 안 된다. 주임법만 이 내용이 있어요. 상위법은 그게 없어. 상위법은 의무를 위반한 임차인에게 묵시역갱신 인정 안 된다. 그 규정이 없다고. 주임법만 그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차이점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 요 정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역시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안 틀려요.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임법,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임법. 이렇게. 주임법은 횟수 제한 1회, 2+2 1회. 상임법은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기간 제한,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10년만 넘지 않으면 여러 번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절 사유 80%가 똑같은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랬잖아. 주임법은 2기, 상임법은 3기. 그래서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다고. 현재 연체하고 있어도 거절할 수 있고,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주임법은 2기, 상임법은 3기고, 주임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요. 임대인 범위 속에 직계 존비속 포함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데, 상위법은 그거 없다고. 야, 내가 장사할 거니까 너 나가, 이거 안 된다고. 그런 거. 주임법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야. 전대차에서 적용되는 게 상임법만. 그래서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인이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주임법은 없다고. 전대차에 적용되는 그 내용이 상임법만. 그래서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인 권리니까 직접이 아니라 대위해서, 그리고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4년 장사한 다음에 전대차에 쓰면 남은 거 6년 범위 내에서만 전차인이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 내용이 주임법은 없다.
주임법이. 그래서 이게 상임법만 있는 내용이니까 정답으로도 최근에도 몇 번 나왔다고. 정답으로.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는 거다. 됐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제 경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야, 이거 언제 끝나나 했는데 끝이 보여. 이렇게. 여러분은 뭐 이제 자주 반복하셔야죠. 자주. 그냥 뭐 딴 거 할 때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실 때 그냥 틀어놓으세요. 유튜브 강의를. 너무 힘들면 끄고 미라클 모닝 그거라도 5분짜리라도 계속 틀어놓으세요. 예. 자주 이제 귀에 익어야 그래야 또 눈에도 익고 하거든. 잔소리가 길어지네요. 여기까지. 송빠.